아저씨, 이제 그런 거 안 고쳐요. 요즘은 전기차 시대라고요. 장성호는 20대 초반 청년의 말에 공구를 내려놨어요. 그의 손은 기름때로 새카맸어요. 25년 동안 차를 고쳐온 손이었어요. 하지만 청년은 비웃듯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성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성호는 54이었어요. 강릉 외곽에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호 정비소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허름하지만 정직한 곳이었어요. 25년 전 29살 때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공간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어요. 성호 씨한테 맡기면 정직하게 고쳐준다는 평판이었어요. 성호는 차를 사랑했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손으로 부품을 만지면 뭘 바꿔야 할지 감이 왔어요. 그는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비소는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내와 아들, 딸, 세 식구를 키우며 그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야. 하지만 3년 전부터 일이 줄기 시작했어요. 전기차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대형 서비스 센터를 선호했어요. 작은 정비소는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성호는 버티려고 애썼어요. 가격을 낮추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 줄었어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왔어요.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성호는 정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전기 배선을 점검하려다가 실수로 스파크가 튀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기름때 묻은 천에 불이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번졌어요. 성호는 소화기를 들고 싸웠어요. 하지만 불은 빠르게 퍼졌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정비소의 절반이 타버렸어요. 성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25년의 흔적이 재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어요. 공구들, 진단기, 오래된 작업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보험 조사가 나왔어요. 전기 배선 노후로 인한 화재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이 있었으므로 보험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성호는 항의했어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배선이 워낙 오래돼서.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보험금은 1,500만 원. 정비소를 다시 차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성호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32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25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그는 무너졌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리 없었어요. 그는 가장이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비소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쓸모 없어졌어요. 전기차 시대의 구형 엔진을 고치는 기술은 구식이었어요. 아내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공장에 나가서 일할게요. 우리 일단 버텨야죠. 성호는 미안했어요. 아내가 50이 넘은 나이에 공장으로 가야 한다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들은 서울로 떠났어요. 28살 취업을 위해 상경했어요. 아빠, 제가 돈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장학금으로 학비를 대고 있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성호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웠어요. 성호 씨 정비소 망했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씩 마시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어요. 방학이었어요. 그녀는 아빠를 보고 놀랐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은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딸은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어요. 아빠, 요즘은 엔진보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성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데이터가 뭐가 중요해? 딸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엑셀 시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이게 뭔데? 성호가 물었어요. 딸이 설명했어요. 데이터 분석이에요. 숫자를 보고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빠가 차 고치는 것처럼요. 성호는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차만 고칠 줄 알아. 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문제를 찾는 사람이에요. 차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보면 문제가 보여요. 성호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걸 배워서 뭐 하게? 성호가 물었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작은 회사들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요. 아빠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성호는 의심스러웠어요. 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다고? 딸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차 고칠 때 포기한 적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지. 딸이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고쳐보세요. 아빠 인생을요. 그 말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딸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성호는 눈물이 났어요. 그는 딸을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약해졌구나. 그날 밤 성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딸이 북마크에 둔 유튜브 강의를 클릭했어요. 엑셀 기초 강의 마이너스 초보자도 쉽게.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기본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성호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낯선 세계였어요. 하지만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문제를 찾는 사람이에요. 성호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25년 동안 정비 일지를 쓰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걸 적을 시간이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다시 시작하자. 엔진 대신 데이터를. 화면 속 강의는 계속됐어요. 성호는 집중했어요. 멈췄던 그의 삶에 다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장성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정비소를 열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비소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딸이 만들어준 학습 계획표가 책상에 붙어 있었어요. 하루 4시간 엑셀 기초부터 시작. 첫 강의는 셀과 행, 열 이해하기였어요. 성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셀? 이게 뭐지? 강사가 설명했어요. 셀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성호는 노트에 적었어요. 셀 부품. 그에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웠어요. 하루 4시간이 금방 12시간이 됐어요. 성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복잡한 엔진을 분해하는 것처럼 엑셀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함수는 공구였어요. SUM은 스패너, IF는 진단기, AVERAG는 측정계. 모든 게 정비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숫자를 고치는 일이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차의 고장난 부분을 찾듯이 데이터에서 문제를 찾는 거였어요. 그는 흥미를 느꼈어요. 손이 기름때 대신 키보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성호는 기초를 떼었어요. 이제 간단한 표를 만들고 합계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딸이 집에 왔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봐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딸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아빠 대단해요. 2달째, 성호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피벗 테이블, 조건부, 서식, VLOKUP.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하나씩 정복했어요. 그는 유튜브 강의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다른 학습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커뮤니티에 누군가 물었어요. 재고 관리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성호는 답글을 달았어요. IF 함수랑 조건부 서식을 쓰면 됩니다. 재고가 일정 수량 이하면 색깔로 표시되게요. 그의 답변에 여러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도움됐어요. 성호는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느낌. 정비소에서 차를 고쳐줄 때의 그 느낌이었어요. 그는 더 열심히 배웠어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재미있어. 성호는 정말 그랬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3달째 성호는 용기를 냈어요. 지역사회센터에서 데이터 정리 보조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엑셀 기본 사용 가능자, 나이 무관. 성호는 이력서를 썼어요. 자동차 정비 경력 25년, 데이터 분석, 독학 3개월. 면접 날 성호는 긴장했어요.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경력이 독특하시네요. 정비공에서 데이터로요? 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화재로 정비소를 잃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배웠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엑셀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성호는 준비한 파일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만든 가계부 관리 시트였어요. 수입과 지출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파일이었어요. 면접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개월 만에 이걸 만들었어요? 네. 유튜브랑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성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면접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성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보다 배우려는 의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취직했어. 아내도 울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여보.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딸, 아빠 붙었다. 고마워. 첫 출근 날 성호는 새 노트북을 받았어요. 센터에서 지급한 거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업무는 지역 상점들의 매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엑셀 파일에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매출액, 날짜, 상품명. 성호는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엔진 진단 데이터랑 비슷하네. 정비소에서도 차량별로 점검 기록을 남겼었거든요. 그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분류하고 상품별로 합계를 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상사가 지나가다 화면을 봤어요. 오, 성호 씨 벌써 그래프까지 만들었어요? 성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할 것 같아서요. 상사는 감탄했어요. 신임 맞아요? 일 정말 잘하시네요. 월급날 성호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120만 원이 입금됐어요. 많지 않았어요. 정비소 할 때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성호는 행복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월급 받았어. 오늘 외식하자. 저녁에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딸이 말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성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야.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재미있어. 엔진 고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 가족들이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데이터 시각화, 파워쿼리, 매크로. 다음 단계로 가야 했어요. 그는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새로운 강의를 재생했어요. 화면 속 강사가 말했어요. 데이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탐정입니다. 성호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탐정. 그도 정비소에서 그랬어요. 차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찾아냈어요. 나는 이제 숫자 탐정이구나. 성호는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IF, SUM, AVERAG. 그의 새로운 공구들이었어요. 손에 기름때는 없었지만 손끝엔 새로운 기술이 쌓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성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멈췄던 엔진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장성호는 출근 첫날부터 데이터의 바다에 빠졌어요. 사회센터는 지역 상점들의 매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곳이었어요. 엑셀 파일마다 수백 개의 숫자가 가득했어요. 날짜, 매출액, 상품명, 고객 수. 처음엔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성호는 곧 깨달았어요. 이건 차량 진단 데이터랑 똑같다고요. 정비소에서도 차마다 주행거리, 엔진 상태, 부품 교체 이력을 기록했었어요. 패턴을 보면 문제가 보였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엔진 소리 같아. 규칙이 있지. 성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는 숫자들을 자세히 봤어요. 한 슈퍼마켓의 데이터였어요. 6개월치 매출 기록. 성호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선이 나타났어요. 물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 이거 재미있네. 성호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특정 상품의 매출이 튀었어요. 라면과 과자류였어요. 왜 목요일일까? 성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목요일은 근처 대학교 동아리방 청소 날이었어요. 학생들이 간식을 사러 오는 거였어요. 반대로 화요일은 항상 매출이 낮았어요. 모든 품목이 다 낮았어요. 이유가 뭘까? 성호는 지도를 펼쳐봤어요. 슈퍼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화요일이 대형마트 할인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거다. 성호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이 슈퍼는 목요일에 강하고 화요일에 약해요. 목요일엔 학생 타겟 프로모션을 하고 화요일엔 대형마트에 없는 신선 품목을 강화하면 될 것 같아. 상사는 놀랐어요. 성호 씨,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성호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차 진단할 때랑 비슷해요. 수치에 패턴이 있어요. 상사는 감탄했어요. 신입이 이 정도 분석을 하다니. 슈퍼 사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슈퍼 사장님이 직접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래프 분석 자료 받았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한 달 후 슈퍼 사장님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웃으며요. 대박이에요. 목요일에 학생 할인 이벤트 했더니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화요일에도 로컬 야채 코너 만들었더니 손님이 늘었어요. 누가 분석하신 거예요? 상사가 성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하셨어요. 사장님은 성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호는 뿌듯했어요. 차를 고쳐줄 때의 그 느낌이었어요.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고객이 기뻐하는 모습. 그날 이후 성호는 확신을 얻었어요. 데이터도 고칠 수 있구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 계절의 변화, 지역의 특성.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어요. 성호는 더 열심히 분석했어요. 다른 상점들 데이터도 봤어요. 미용실 데이터에선 비 오는 날 예약 취소가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비 오는 날 할인하면 어떨까요? 미용실 원장님은 그 아이디어를 채택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 데이터에선 점심시간 후 공백기가 보였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이 시간대에 테이크아웃 할인 메뉴를 내놓으면 어떨까요? 식당 사장님은 해봤어요. 오피스 직원들이 간식으로 사갔어요. 빈 시간대가 채워졌어요. 성호의 손끝에서 숫자들은 살아 움직였어요. 하락 곡선은 고객의 발길이 멈춘 가게였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급등 그래프는 트렌드를 잡은 가게였어요. 이건 잘하고 있어요. 평평한 선은 정체된 가게였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상사는 성호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성호 씨, 이번 주 회의에서 발표 좀 해줄래요? 성호는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프로젝터에 그래프를 띄우고 설명했어요. 이 가게는 주말 매출이 약합니다. 주말 특별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 있네요. 성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숫자로 말하니까 명확했어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해줬어요. 어느 날 전통시장 상인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 좀 봐주세요. 장사가 안 돼요. 성우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3개월치 매출 기록.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문제가 보였어요. 사장님, 비싼 물건만 파시네요. 저렴한 품목이 없어요. 상인이 말했어요. 그래야 마진이 나오잖아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렴한 물건으로 손님을 모으고 비싼 물건을 함께 팔아야 해요. 데이터를 보면 손님 수 자체가 줄고 있어요. 상인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해봤어요. 1,000원, 2,000원짜리 저렴한 품목을 추가했어요. 손님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비싼 물건도 샀어요. 한 달 후 매출이 30% 올랐어요. 대박. 정말 되네. 소문이 났어요. 성호 씨한테 맡기면 장사가 잘 된대. 상점들이 줄을 섰어요. 성호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숫자와 씨름했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퍼즐 맞추기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공부했어요. 더 복잡한 분석 기법을 배웠어요. 회귀 분석, 상관관계, 예측 모델.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하나씩 정복했어요. 유튜브, 온라인 강의, 책, 모든 걸 동원했어요. 딸이 놀러 왔을 때 성우는 자랑했어요. 봐라, 이번 주에 5개 가게 매출 올렸어.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완전 데이터 전문가 됐네요. 성우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그런가? 아내도 좋아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 재미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비소 할 때만큼 재미있어. 아니, 어쩌면 더 재미있을지도. 어느 주말 성호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를 바라봤어요. 물결이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졌어요. 이거 그래프랑 똑같네. 성호는 웃었어요. 바다의 파도나 데이터의 파도나 본질은 같았어요.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파도 사진.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딸에게. 파도 보니까 그래프 생각나네. 둘 다 규칙이 있어.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아빠, 완전 데이터 덕후 됐네요. 키읔키읔 자랑스러워요. 성호는 웃으며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성호는 속삭였어요. 데이터의 바다는 넓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파도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숫자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바닷가를 따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분석할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가게, 새로운 숫자, 새로운 이야기. 성호는 기대됐어요.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멈췄던 삶의 엔진이 이제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데이터라는 연료로, 분석이라는 기술로 그는 다시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어요. 데이터도 고칠 수 있다고. 숫자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1년이 지났어요. 장성호는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센터에서 인정받는 데이터 분석가가 됐어요. 상사는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어요. 성호 씨,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보는 게 어때요? 성호는 고민했어요. 그동안 안전하게 일했어요. 주어진 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딸이 말했었어요. 아빠,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 해보는 건 어때요? 성호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소상공인. 그도 그랬었어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의 고민을 알았어요. 데이터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성호는 결심했어요.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로요. 사업명은 리부트 데이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밤새워 작성했어요. 소상공인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매출 분석, 재고 관리, 고객 패턴 분석. 심사 날, 성호는 떨렸어요.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화재로 모든 걸 잃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배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처럼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경쟁력이 뭔가요? 큰 컨설팅 회사들도 많은데요. 성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현장을 압니다. 소상공인의 고민을 직접 겪었어요. 큰 회사는 이론만 말하지만 저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지원금은 2천만 원. 성호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을 더했어요. 총 2천만 원이 사업 자금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성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강릉 시내의 오래된 건물 2층이었어요. 책상 2개와 컴퓨터 2대. 직원도 2명 뽑았어요.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아이들이었어요. 처음 석 달은 순조로웠어요. 첫 고객은 동네 카페였어요. 사장님이 고민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호는 카페의 매출 데이터를 받았어요. 6개월치 데이터였어요. 성호는 분석했어요. 패턴이 보였어요. 사장님, 오후 3시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요. 그리고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낮아요. 사장님이 놀랐어요. 정말 그래요? 주말이 더 바쁜 줄 알았는데. 성호는 제안했어요. 오후 시간대 할인 이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말엔 특별 메뉴를 추가하세요. 사장님은 성호의 제안을 따랐어요. 한 달 후 매출이 30% 올랐어요. 사장님은 감격했어요. 성호 씨 덕분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다른 가게들도 찾아왔어요. 미용실, 작은 슈퍼, 전통시장 상인들. 성호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6달째 폭풍이 왔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고객이 됐어요. 강릉 지역 5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대표가 성호를 찾았어요. 지역별 매출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짜주세요. 계약금은 500만 원입니다. 성호는 기뻤어요. 큰 계약이었어요. 그는 직원들과 밤새 일했어요. 각 매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2주일 동안 열심히 작업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만들었어요. 발표 전날 밤 성호는 최종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한 매장의 데이터가 누락돼 있었어요. 사무점 데이터가 없네. 성호는 당황했어요. 분명 받았는데 파일에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사무점 데이터 어디 갔어? 직원도 모른다고 했어요. 분명 정리했는데요. 성호는 밤새 파일을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백업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됐어요. 성호는 땀을 흘리며 대표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점 데이터가 누락됐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대표는 차갑게 말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성호는 애원했어요. 제발 이틀만요. 꼭 완성해 드릴게요. 하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가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계약금 반환하세요. 그는 나가버렸어요. 성호는 무너졌어요.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이미 직원 월급과 사무실 비용으로 쓴 돈이었어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써서 반환했어요. 총 손해는 800만 원이었어요. 직원 2명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회사가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성호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관리했어. 그날 밤 성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또 이러는 거야? 정비소 화재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또 실패하는 건가요? 성호는 키보드를 내려다봤어요. 엑셀 시트가 열려 있었어요. 숫자들이 번져 보였어요. 난 이제 안 되나. 나이도 많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엔진 고칠 땐 망가진 부품을 바꾸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성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망가진 부품을 바꾼다. 맞아요. 정비소에서 늘 그렇게 했어요. 문제를 찾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호는 노트를 펼쳤어요. 실패 원인 분석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데이터 백업 시스템 없음. 파일 관리 체계 부실. 직원 교육 부족.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결책도 적었어요. 클라우드 백업 도입. 파일 명명 규칙 수립. 체크리스트 작성. 하나씩 고칠 수 있었어요. 성호는 컴퓨터를 켰어요. 클라우드 저장소를 알아봤어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여러 옵션이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는 시스템을 재구축했어요. 파일 저장 방식을 바꿨어요. 매일 자동 백업되게 설정했어요.
업무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모든 작업 단계마다 확인 항목을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거울을 봤어요. 눈은 충혈됐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사무실로 갔어요. 혼자였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성호는 책상에 앉아 속삭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엔진을 다시 조립하듯이.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작.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재건할 시간이었어요. 장성호는 망가진 엔진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클라우드 백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일 관리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더 이상 실수는 없을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외롭진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성호는 작은 고객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 미용실, 작은 식당.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했어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작은 성과가 나타났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매출이 20% 올랐다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성호 씨 덕분에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슈퍼 사장님도 좋아했어요. 재고 낭비가 확 줄었어요. 소문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큰 계약을 무리하게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만 맡았어요. 품질이 중요했어요. 석 달째 성호는 새로운 도구를 배웠어요.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였어요. 그래프와 차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성호는 유튜브로 배웠어요. 밤마다 공부했어요.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성호 씨, 우리 시장 전체를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성호는 놀랐어요. 전체요? 몇 개 가게나 되는데요? 회장님이 대답했어요. 40개 정도요.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호는 고민했어요. 큰 프로젝트였어요. 예전 같으면 겁부터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성호는 한 달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각 가게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매출, 손님 수, 주요 품목. 모든 걸 엑셀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분석했어요. 패턴이 보였어요. 아, 여기는 평일 오전이 약하고 여기는 주말 저녁에 손님이 없네. 성호는 가게별 맞춤 전략을 만들었어요. 어떤 가게는 시간대별 할인을, 어떤 가게는 메뉴 조정을, 어떤 가게는 배달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어요. 상인의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 매출이 최소 30%는 오를 겁니다. 상인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될까? 하지만 회장님은 믿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석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이 40% 올랐어요. 상인들은 놀랐어요. 대박이에요. 회장님은 성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시장을 살려주셨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됐어요. 다른 시장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속초, 원주, 심지어 서울에서도요. 성호는 바빠졌어요. 다시 직원을 뽑았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교육했어요. 시스템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백업, 파일 관리, 체크리스트, 모든 것. 1년이 지났어요. 매출은 꾸준히 올랐어요. 월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성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비소 할 때보다 더 잘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람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사무실, 3명의 직원, 그리고 벽에 걸린 감사 편지들을 봤어요. 아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성호는 웃었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노트북 보여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2해가 지났어요. 리부트 데이터의 연매출은 1억 원을 넘었어요. 성호는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직원도 7명으로 늘었어요. 그는 이제 자동차 대신 숫자를 고치는 정비공이었어요. 데이터 엔진을 진단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어느 겨울 저녁 성호는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정비소가 불타던 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딸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아빠, 지금은 행복해요? 성호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젠 엔진 소리 말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서 좋다. 정말 그랬어요. 고객들이 전화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가게가 살았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들이 성호를 움직이게 했어요. 성호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 작업은 끝났어요. 내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공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비소 시절 쓰던 스패너였어요. 화재 때 유일하게 건진 물건이었어요. 성호는 스패너를 꺼내 만졌어요. 차가웠지만 정겨웠어요. 고마워. 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는 스패너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도구를 쓸 시간이었어요. 키보드와 마우스, 엑셀과 파워 BI.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문제를 찾고 고치고 사람들을 돕는 것. 직원들이 퇴근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먼저 갑니다. 성호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고했어, 내일 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성호는 혼자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성호는 속삭였어요. 멈췄던 삶도 다시 시동 걸 수 있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에게서 전화였어요.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갈게. 곧 도착해. 그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 불을 끄기 전 성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책상들, 컴퓨터들, 화이트보드에 적힌 프로젝트 일정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어요. 리부트 데이터. 성호는 간판을 읽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 정말 그랬어요. 그는 다시 시작했어요. 멈췄던 삶에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달리고 있었어요. 성호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눈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그는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어요. 여전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엔진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도 고쳤고, 사람들의 삶도 고쳤고, 자신의 인생도 고쳤어요. 차는 눈길을 달렸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성호는 따라 불렀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앞이 보였어요. 길은 있었어요. 그는 알았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엔진을 고치듯, 데이터를 정리하듯, 하나씩 하나씩 다시 조립하면 된다는 것을. 성호는 웃으며 운전했어요. 눈 내리는 길 위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그는 계속 나아갔어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건 엔진은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